전화 좀 받아. 안녕하세요. 인생 들려주는 여자. 뭐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냥 가. 안녕하세요. 인생 들려주는 여자. 자연을 닮은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의 보스 엄마 양띠입니다. 양띠의 양띠의 열폭한 여자도 열폭한 인생 극장 뚜둔. 열폭 진짜. 열차 출발합니다. 기차가 출발해야 돼. 여러분 이에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얼굴 흑색입니다. 흑색이죠. 눈도 벌써 맛이 가지 않았으니까 눈꺼풀이 한 반은 내려온 것 같아. 매주 멜라진 것 같아. 그죠? 아 눈이 아파. 내가 너무 스트레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외모에 저기 힘좀 준다고 안 하던 그 오일 그 뭐지? 하여튼 이름 있었는데 하여튼 그 저기 뭐 포클렌징 말고 그 있어요. 오일 기름으로 된 거 뭐 모공 들여주고 그거 해준다고 해서 있어요. 그것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저한테 동생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이 일남 삼녀예요. 삼녀 일남으로 하자. 남자 새끼를 왜 앞에 놓고 지랄이야. 이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러니까 남자 새끼들이 문제야. 어쨌든 저희 집이 삼녀 일남 집안인데 제가 세 번째 딸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그놈이 남자예요. 아시겠죠? 어떤 집이 어떤 분위기인지.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가 너무 아들을 오냐오냐 키우신 거지. 일도 하나 못해 진짜. 그래서 하여튼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하고 같이 살거든요. 원래는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저희 말띠 여사하고 저하고 이제 상극이라 가지고 어떻게 같이 살다가 스트레스 양띠하고 말띠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하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 말띠 여사가 이제 나이도 연세도 이제 드시고 하니까 몸도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나가시고 집에서 이제 태클당하셨죠. 뽑혀가지고 언니네 집으로 옮겨가시고 남동생이 들어왔어요. 저 혼자 살기에는 또 이제 위험하고 하니까 제가 또 여자잖아요. 딱 보기에도 연약한 여자. 우먼. 겁나 연약해. 여리여리. 그래서 이제 남동생이 들어와서 같이 살았는데 이 녀석이 이제 작년에 시험에 합격했지? 작년이지 언니? 작년에 시험에 합격하고 이제 자격증 취득하고 이제 뭐 수습기간도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받긴 했지만 뭐 날팽이였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사무실도 내고 뭐 좀 정신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지?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이제 세무사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슨 어디 간 거? 뭐 추계 세미나? 추계 세미나. 이번에 이제 그 세무사에서 보면 꼭 가요. 추계 세미나를 가는데 저희 언니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기업하고 나서. 근데 이제 동생이 가고 싶다고 해서 언니가 이제 허락을 했어요. 가라고. 네, 보내주면서도 조금 못 믿었긴 했죠. 왜냐하면 이 녀석이 가면은 그 누이들의 이제 눈을 감시만 그 레이더를 피하면 아주 그냥 지멋대로 하는 녀석 경향이 있어가지고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믿고 보냈습니다. 잘 했길래 그동안은 잘 했어요. 잘 술도 안 먹고 이렇게 잘 착하게 했는데 보냈어요. 그래서 어제도 또 갔더니 이제 그 녀석이 경품에 또 억식이 운이 좋은 녀석이어가지고 경품 뽑기를 했는데 냉장고를 탔대요. 100만 원짜리 샀어. 네, 1등 대상. 와 웬일이냐 살다 보니 너가 이런 일도 있네. 그래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냉장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냉장고 하나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착하다 했는데 이 녀석이 분명히 4시 반만 되면 이제 들어온다고 했는데 6시가 되고 7시가 되고 8시가 돼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안 받죠. 당연히. 이 받으면 되나? 큰일 나. 받으면 안 받아야 돼. 그래 이 못된 행실머리가 이제 슬슬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아. 받을 리가 없지. 참 그게 참 신기해요. 왜 집을 나가면 집만 벗어나면 이놈의 남동생이고 이놈의 남편이고 이놈의 아들 새끼고 왜 전화를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온 작가 때 그 다른 사람들의 전화는 그렇게 칼같이 잘 받으면서 왜 집에서 걸려오는 전화 안 받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어쨌든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아. 받을 리가 없지. 그래서 전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루 이제 동생이 집을 비우니까 언니 집에서 하루 잤어요. 하루 잤더니 이제 집에 또 이틀 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또 집에 가서 할 일이 있잖아. 빨래도 이제 돌려야 되고 이제 집에 화분에 물도 줘야 되고 할 게 많아. 그래서 먼저 간다고 해서 집에 왔습니다. 저는 동생한테 전화 안 했어요. 왜냐? 내가 해봤자 안 받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안 받는데 전화를 계속 하면은 내가 기분이 나빠. 왜냐면 내 자존심이 상해요. 상대방이 안 받고 쌩 까는데 내가 왜 자꾸 몸 매달고 전화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전 누구냐 또. 저 자존감 높은 여자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전화를 안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빨래 돌리고 이제 뭐 보스 씻기고 막 그 집안일 하다 보니까 이제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동생이 들어왔니? 안 들어왔죠 당연히. 당연히 안 들어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 들어오지도 않고 꽁꽁 먹은 소식입니다. 이제 이미 잡수고 계시는 거죠. 이쯤 되면 잡수시는 거예요. 확실히 이게 한 5년 동안 술을 안 먹었는데
풀리자마자 아주 그냥 좋다고 그냥 술 첫 드시고 계신 거겠죠. 그래서 안 들었다고 하니까 이제 언니가 전화를 했는데 큰 언니가 전화를 했는데 한 5번 했는데 전화를 또 안 받으신대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받으면 큰일 나 진짜. 그래서 안 받는다고 하길래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니들 자존심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차피 안 받을 거니까 하지 말라고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자라고 했어요. 언니들은 제가 혼자 자야 되니까 내심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문을 다 문 단속 해가지고 열쇠 고리로 다 잠가버리겠다고 했어요. 걸어버리겠다고. 밖에서 문 열고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진짜 문 걸고 잤습니다. 열쇠 있어도 못 들어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동생이 만약에 밤에 왔을 때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오냐고 언니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술 처먹었어도 지 정신이면 나한테 전화를 하지 않겠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잤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호기롭게 했어도 와 이게 사람이 혼자서 잘라니까 진짜 오만 이제 신경이 다 쓰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혼자 자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이 동생놈이 솔직히 술 처먹어가지고 껄라가 돼가지고 삐용삐용삐용 하는 정신머리로 와가지고 만약에 문을 했는데 열지 못해가 안 열리면 또 밖에서 퍼져가지고 잘까봐 이 추운 데서 밖에서 자면 또 입 돌아가잖아요. 아 내가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야 나 진짜 사람이 너무 착하다. 와 나 이 걱정이 동생 진짜 이 전화도 쳐 안 받는 이 진짜 뭐 같은 인간 새끼를 내가 걱정하고 있냐 막 그러면서 잠에 좀 솔직히 많이 설쳤어요. 좀 잤다 깼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아침에 한 6시가 되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뭐하니 보스고기죠? 응. 거기 왜 들어가서 선녀탕이? 우리 보스 완전 예뻐. 내가 꺼내줄까? 잠깐만. 보스에 들어간 이유가 있을 거니. 갑자기 선녀탕에 들어갔어. 보스. 넌 나무꾼이냐? 응. 누나 잠깐만 이번에 미쳐놈인가 봐. 누나 옷을 훔치러 온. 야 그래도 이제 발로 눈에 온줄 맞추고 있네. 키지 보스도 경혜 언니. 응. 잠깐 치웠어? 응. 엄마 물을 먹었어. 야 누나 들어갔다 물이니까 다냐? 으이그 나와라. 너 그거 하면 춥다. 너는 잘 안 마르잖아. 칼라칼라 먹지 마 그거. 언니 아이 보라. 응. 기계. 자, 그래서 제가 6시가 되기 전에 눈을 떴어요. 잠을 설쳤어요. 그랬더니 눈이 잘 안 떠져. 일어나서 찬물로 세수라도 해야겠다 생각해서 떴는데 6시 되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 보고 1층에 불 켜고 했더니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 놈 들어왔냐고. 들어올 리가 있습니까? 또 안 들어왔죠. 아니 저 진짜 궁금한 게요. 나가서 드실 거면 전화를 받든가 전화를 안 받을 거면 전화를 하든가 전화를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을 거면 도대체 핸드폰을 왜 들고 다니는 겁니까? 폼이야? 아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식구들 전화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전화를 받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게 폰이에요? 환장하겠네 진짜. 그러면 핸드폰비는 네가 내든가 왜 우리가 내는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 전화는 쳐받지도 않냐고요. 식구들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황당한 거죠. 황당할 거야 솔직히. 응? 누나 집에서 혼자 자는 거 뻔히 알면서 기어 들어오지도 않는 이 동생놈의 새끼가. 그래서 했더니 이제 언니가 알았다고 해서 끊더니만 또 전화 와요. 전화 왔더니 큰언니가 전화를 했는데 받더래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래. 참 어디서 주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래도 아침에 기어 들어오는 꼬락선이 보니까 아예 놓진 않았구만 하면서 했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조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동생 그 면상을 보잖아요. 면상을 딱 보더니 와 저는요 순식간에 그 사람이 그 있죠 물이 한순간에 확 끓어오르는 거. 용오름. 응. 와 그것처럼 진짜 순식간에 끓어오르네요. 그 면상을 보니까. 봤는데 무슨 얼굴은 완전 진짜 검붉게 돼가지고 하고 수염은 못 깎아가지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애는 또 잠을 못 자셨겠죠. 밤새 이제 드셨다고 하니까. 달려야지 달려. 예? 달렸잖아 밤새. 네, 밤새 달렸으니까 잠을 못 잤겠지. 얼마나 그랬더니 눈은 달리셨을까? 벌써 감기고 있고 막 난리예요. 그래서 얼굴이 동생이었어. 예, 그 인상을 봤더니 제가 순식간에 끌어올라가지고 진짜 이게 뭐 사람이 정말 성질이 있는 대로 나더라고요. 빨리 놀다가 예. 갑자기 뭐가 와
한 거라 계속 내는 우리 집은 아닐 거다 생각해. 우리 집이었어. 낫지 이거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면상을 보자마자 이야 씨발로만 넣자 아 했더니 저희 보스텔이 당연하다는 듯이 저기다 한참 올라갔다. 그 왜 콩 볶을 때 왜 프라이팬 달궈가지고 콩 넣으면 콩이 사방사방 다 튀잖아요. 그렇게 튀듯이 보스텔이 이미 튀어서 도망가고 장군이랑 라이언은 어디 구석에 가가지고 진짜 보이지도 않고 어머니 들어오진 하다가 다시 나가버렸구나. 그래서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큰언니도 이제 2층 올라가가지고 하고 하니까 둘이 제가 앉으라고 했으면 앉아서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하는데 더 열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사람이 뭐 얘기를 하고 조금 욕을 하면은요 좀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조금 먹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애가 보니까 벌써 넋이 나가가지고 먹히는 게 없어요. 넋이 왜 나가? 참을 못 쳤으니까. 졸리고 언니 술 취하고 죽겠는데 누나가 앞에서 언니 욕을 하고 그렇게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욕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미 넋이 나간 표정을 보니까 진짜 더 빡치는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와 내가 얘기를 하는데 먹히질 않는구나. 저 새끼 저 이 행실머리 어떻게 잡지? 저 정말 근데 한 번만 더 이러면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진짜 혀깨 물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왕년에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언니들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근데 동생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경험자로서 얘기하는데 너 식구들한테 이러지 마라. 너 식구들한테 이랬던 거 너 나중에 40, 40이 넘고 신이 넘으면 그때까지도 계속 후회하게 되는 일이라고. 다른 놈들한테 못되게 군게 이제 후회가 되는 게 아니라 식구들한테 이렇게 식구들 속을 끓이고 못 살게 굴고 애 먹게 했던 이런 기억들이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그래도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너를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할 거라고. 경험자로서 얘기하니까 제발 들어 처먹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그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꿈속에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후회하기 싫으면 좀 적당히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말을 들어 처먹는 것 같지 않아요. 역시 사람은 지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 참 저도 진짜 후회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놈도 지가 했던 이런 거를 겪어봐야 알 텐데 어쨌든 참 저놈이 직접 겪어보지 못할 것 같아서 정말 그게 한스럽습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제발 식구들한테 잘하세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저도 그렇게 왕년에 꽤나 그렇게 속색이면서 살아갔는데 남는 건 식구들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뭐 식구들이 뭐야 뭐 친구들이 좋아 사람들이 좋아 이랬었는데 결국은요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서 남는 것들은 친구들 없더라고요. 주변에 남는 게. 나이가 들고 그랬을 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거는 정말 식구들이고 그 식구들한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못했을까라는 후회만 남으니까 여러분들도 식구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주세요. 옆에 있는 뭐 내 와이프, 내 신랑, 내 아들, 뭐 내 자식, 내 부모 잘해주십시오. 그 사람들만큼 낳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건 진짜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제발 좀 집에 밖에 나가서 뭐 하면은 좀 전화 좀 받아요. 제발 전화 좀 받아. 나 그놈의 전화 진짜 왜 안 받냐고. 옆해주세요. 이제 옆하지. 아 나 진짜 이거 어떻게 옆해야 돼. 살 벌려가지고. 아 나 진짜 이거 전화 좀 받아 제발. 전화 테리야 전화 좀 받아. 그 전화 안 받으면 전화 진짜 핸드폰 뽀개버린다 진짜. 아 열받아. 왕빠 예? 이어서 해주세요. 나는 뭔 얘기를 해야 돼? 나는 그렇게 쏙 썩인 적이 없는데. 속 썩인 적이 없으면 속 썩임을 당하는 입장에서 얘기하십시오. 돌아버릴 거 닮아. 나 목 아파. 아 왜 저런 새끼를 낳는지 모르겠네 나가. 아 나 새끼도 아닌데. 맞아 우리 새끼도 아닌데. 엄마도 어제 잠 반씩 오셨어. 봐봐.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저러니까 이게 다 밸런스 다 무너지고 다 피곤해. 정작 본인도 피곤하고. 근데 그 갈굼을 우리가 근성이 있어가지고 오늘 하루 안 끝나잖아. 계속 갈고 있지. 이제 저희가 누나가 셋이고 어머니까지 했는데 어머니는 나이가 드시고 어차피 아들을 좋아하니까 아들 편이니까 일단 제외. 응, 엄마는 안 긁어. 일단 누나 셋이 있어. 응. 누나 셋이 제 하나를 이제 갈굴 거야 아마. 응. 이게 계속 가겠지? 기지. 이제 잊어버릴만 하면 또 나온다? 기지. 말랐는데 또 사건 하면? 기지. 막 떨어져 씨. 감이 막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쟤는 진짜 왜 저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멍청한 짓이라니까. 5번 전화했다니까. 어저께 진짜 경찰에요. 실종 신고하려고 그랬어요. 실종 신고하면 그 핸드폰으로 위치 바로 찾더라고요. 응. 그지. 진짜 제가 이성의 그 마지막까지 그냥 잡고 그냥 놔뒀어요. 진짜 실종 신고하고 싶었어요. 전화를 그렇게 안 받아. 6시부터 했는데. 막 상상을
전화하게 되잖아. 뭔 일 있을까? 제일 처음에는 누구랑 푸시는구나 이러다가 전화도 안 받고 밤이 문자도 깊어도 안 받고 들어오고. 이러니까 혹시 단체로 타고 오다가 버스가 굴러가지고 무슨 큰일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닐까. 별별 상상을 다 한다니까. 미리 받아주니까 엄마도 뭐 어디서 죽었을까봐 막 왜냐면 사람이 이게 그게 한 번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그거에 꼬리를 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을 미연에 차단하려 그러면은 그냥 어차피 욕 그때 듣는 게 나아.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절충안을 마련을 해야 돼.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지금 누구를 만나서 이제 오늘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술을 먹어야 될 상황이고 이게 좀 덜 먹겠다. 그렇게 많이 덜 못 먹어도 그냥 조금 되도록이면 덜 먹는 방향으로 하겠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면 일단은 50% 이상 감면 되잖아. 그지? 그지? 아니 그러면 도대체 집에 그럼. 들어오면은 응. 이렇게까지는 안 가지. 그리고 집에 못 들어와도 돼. 일단 전화를 받든가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 받기 좀 그러면은 일단 얘기를 해. 전화를 먼저 해. 그런 상황에 가기 전에 일단 결정이 됐으면 먼저 집에 식구들한테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할 것 같다. 요거 지지게 쳐먹어도 일단 통보를 했으니까 한 다음에 죽어도 안 된다 들어와라 해도 그러면 일단 얘기하고 부득이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얘기를 한 다음에 뭘 상황을 전개를 해야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어. 와. 연락도 와서 들어오지도 않아. 미쳐버리는 거지 이제. 집에 있는 사람은 진짜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 전에 상황이 있잖아. 4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들어오든 했다고 사무실로 가든가 하니까 집으로 간든 해가지고 그 집으로 가라고 했다고. 그치? 그 약속이 그렇게 됐고 술을 안 먹어요, 마시기로 술. 했잖아. 그치? 그러면 그걸 지켜야지. 본인이 입으로 뱉어놓고는 그걸 뒤집어. 식구들하고 한 약속은 누나들하고 한 약속은 개똥입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식구들하고 신뢰는 진짜 식구들하고 그 가족과의 그 신뢰 관계부터 가장 먼저 출발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 약속은.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집으로 지금 한 사람하고만 한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엄마에다가 누나 3명하고 다 약속했어요. 술 먹지 마라. 안 먹는다. 먹을 일이 없다. 분명히 자기 입으로 그랬거든요.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야, 너 술 먹으면 안 된다. 술 안 먹는데요. 먹을 일이 없대. 그래 믿었습니다. 또 4시 반 하니까 이제 집으로 간대요. 그래서 그럼 집에 가서 좀 쉬고 있어라 했습니다. 참 누나들이 원래 그럼 당장 사무실 가서 사무실 일 봐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누나들이 너무 좋았던 거죠. 이제 너무 풀어줬어 아주 그냥. 믿었던 거에 발등 찍힌 거야. 그 4시 반 도착한다고 했을 때 내가 차를 갖고 가서 그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야 돼. 내가 저 새끼를 믿고 세미나 보낸 것부터가 문제야 나는. 아니 근데 도대체 이렇게까지 그렇게 일거실투족 감시해서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못 믿어가지고.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맙시다. 서로 피곤하네요. 특히 남성분들 술 드시는 분들 좀 조심하세요 좀. 전화 좀 받아.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제발. 와이프가 집에서 얼마나 힘든지 노모가 얼마나 힘든지 맞아. 응? 맞아. 자식들이 얼마나 힘든지 좀 알아야 돼. 특히 남성분들 가장이신 분들 술 드시는 분 계시죠. 특히 금요일이면 금요일 아니어도 드셔. 월요일부터 드시지만 어떤 분들은 월요일부터 달린다 그래가지고 응. 좀 드셔도 좋은데 뭐 드시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가족들 그 걱정은 좀 덜 시키세요. 그게 엄청 스트레스고요. 그게 다 병된다니까요. 그게 이제 누적돼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암 돼요, 암. 요즘 암 걸린 분들 되게 많아. 나도 작년에 저기 갑상선 수술했고. 그게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게. 몸이 피곤하고 좀 어. 심해. 근데 정신이 이렇게 되니 진짜 한순간에 돌아버려. 머리가 왜 되게 큰 살것이 없으면 머리가 하룻밤새 힘들잖아. 차라리 이게 진짜 속을 병드는 거라니까. 그러지 말어, 진짜. 그리고 저기 딸내미도 술 잘 드시는 분들 뭐 술 드시고 집에 안 들어가는 딸내미, 아들내미들 엄마 아빠 좀 작작 끓이고 좀. 아유, 맞아. 진짜 못 살아 내가. 술을 뭐 먹는 건 좋은데 좀 자기 통제가 돼가지고 좀 멀쩡한 제정신으로 집에 들어가세요. 술 뭐 그렇게 깔라대가지고 필름 끊기고 술 먹어가지고 사건 사고도 많잖아. 또 뭔 일만 생기면 다 술 먹어서 그렇다며. 그렇지. 뭐 음주운전을 해도 그렇고 그냥 다 술이 문제니까 술 드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자기 통제가 안 된다니까요. 음. 그리고 집에 빨리빨리 들어가. 10시 그치. 전에. 어떻게 이게- 요즘 세상 같은데 예, 어떡하려 예. 그래요. 맞아. 술도 적당히 드시고 그냥 즐길 수 있을 만큼만 드시고 집에 제발 들어가세요. 제때제때. 웬만하면 드시지 마세요. 술도. 술 담배는 하지 마셔야 돼. 뭐 남편한테 차가 민폐야. 끊겨가지고 못 들어간다 이런 개소리는 짓거리지 마시고 차가 끊기기 전에 그럼 일어나야지. 예? 우리 요즘 신호에 택시도 잘 안 잡힌대. 요즘 맞아. 문제야. 그리고 차가 끊겼으면은 전화를 했어야지. 전화를 했으면 큰 누나가 데리러 안 갔겠나. 여기서 뭐 먼 데도 아닌데.
내가 그래서 집에 왜 안 들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잤냐 그랬더니 차 끊겨서 그랬대요. 제 개소리 짓거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핑계냐고 지금. 그러니까 외부에서 먹었다는 얘기네. 몰라요. 말로는 뭐 외부에서 먹다가 그 집에 들어가서 또 드셨대요.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그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냐? 아니래요. 거기 가족은 뭔데? 근데 제 말 제가 그 말 하니까 진짜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뭔 지랄이냐고요 지금. 여러분 두루두루 민폐 끼치지 말고 술 드실 거면 그냥 깔끔하게 드시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자는 걸로 합시다. 여러 사람 걱정시키지 말고. 들어보니까 네. 나만 저쪽 화장실이 아니고 저 새끼가 가장 문제야. 저 미친 새끼죠. 이거는 이 영상은 저희 동생 놈은 한 100번은 돌려봐야 돼. 아무 말? 죽여본다. 앞에다 강제로 틀어놓고. 저 밥 먹을 때마다 아침에 있잖아. 아침에 저 밥 먹으니까 그때 토로 알았지. 알았어. 그렇게 해야 돼. 강제로 틀어놓을 테니까 내가.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이 와중에 이 시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발 걱정 안 되게 전화 좀 받고요. 가족들한테 진짜 잘하십시오. 남는 건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한번 더 옆에. 전화 좀 받아! 전화 좀 받아. 전화 좀. 그 노래 있지. 전화 좀 진우션이냐? 이렇게 전화 좀 받든가 아니면 지가 먼저 하면 돼.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아 못하면 밖이라도 듣고. 그죠. 밖이라도 해요. 지랄이야. 여러분 어쨌든 안녕. 인생이 피곤합니다. 안녕. 가족 걱정시키지 마세요 좀. 전화 좀 받으세요. 제발. 전화 좀 받아. 핸드폰 진짜 다락 뽀개버린다 진짜. 에휴. 에이. 안녕. 안녕.